이렇게 해서 이제 원호 거르기는 뭐 등고선일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등고선일 때 이게 이제 스캘럽이나 우리가 평행가공이나 일반적인 거의 모든 패스에서는 이게 이제 지공이지공상으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XY 평면상으로만 지공이지공상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등고선 나올 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서 옵션 교재에 있는 피치를 제가 뭐 여기에 보면 왕복절삭이라고 돼 있는 구간에다가 내가 왕복으로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방향으로 놓게 되면 당연히 한쪽으로만 가게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있나요? 시간 낭비지? 왜냐면 얘는 극경사는 거의 다 제거를 하고 난 상태예요. 절대 이게 수직벽으로 먹게끔 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하고 이거 한 방향 왕복이고요. 가공 시작 위치 지정은 내가 아까 점을 찍은 대로 시작을 할 거냐 말 거냐죠. 점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고. 가공 곡도는 0도, 90도면 이쪽 방향이죠. 90도로 틀면 Y축 방향이죠. 볼까요? 너무 빨랐나? 이쪽 방향. 근데 보통 0도 90도로 예전에는 애매하니까 45도로 가라. 그러니까 완만한, 그러니까 어느 각이 좀 왜냐면 등고선으로 다 치고 난 다음에도 완만한 구간을 만났을 때, 자 피치가 일정하잖아요. 중간치가 45도잖아요. 45도로 가라라고 했는데 45도로 가게 되면 시간이 X, Y, Z 데이터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감속량이 좀 더 심해요. 예?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0도 90도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5도로 가게 되면, 근데 우리 직원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옛날에 가르쳐놓은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안 바뀌고. 근데 어차피 물건은 다 나오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옵셋을 해줘야 돼요. 다 당겨주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5, 0도 뭐 이렇게 되고 0도, 45도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0도로 했을 때 0도로 하고요. 틈새 이송이라는 거에서 절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야 뭐 간단하죠. 한 방향이냐 근접 시작점이냐 아까 한번 보여드린 내용들이고요. 요게 최대 가공 간격은 이 피치고요. 당연히 피치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누르면 스케일러 높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기 최대 가공 간격 창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금 8볼로 45도 경사 영역은 45도가 높은 데는 0.015가 나오고, 지금 궤적 높이가 평면 영역에서는 45도까지는 45도일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완만한 45도 이하일 때는 볼과 볼 사이에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교재에 나오듯이 스캘럽 높이라는 게 요 높이에요. 볼과 볼이 지나갔을 때 위로 튀어나오는 높이가 100분의 3이다. 지금 1mm를 주면 0.03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100분의 3이지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려면 뭐 0.2, 0.2나 이 정도 나와야 돼요. 0.2나 그래야 1000분의 얼마 떨어져야 눈으로 봤을 때 좀 깨끗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문질른다든가 45C 정도 문질러서 조도가 이렇게 좋지가, 평행 가공에서는 완만한 등고선은 경사가 센 데는 조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완만한 구간에서는 조도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잘 나오는 건 경도가 센 애들, 금형강 종류들. 못해도 나크 80이나 11종이나 61종 정도는 돼야, SKD 11이나 61 정도는 돼야 열처리 갔다 와야 경도가 높은 상태에서 완만한 구간도 광이 번쩍번쩍 나는 거지. 그냥 깡수에 40C, 45C 갖고 볼 문질러 봐야, 우리 똑같잖아요. 평행드밀로 바닥 문질러 45C 조도 잘 나와요? 40C 조도 잘 나와요? 안 나오죠. 경도 세면 서스 조도 반짝반짝하죠. 찌기잖아. 얘는 찌기잖아. 경도가 높은 애들은 반짝반짝해요. 예? 경도가 높아야 돼. 금형강들이 보통 경도가 높잖아요. 열처리 강들이라. KP4 정도는 최소 못해도 KP4M 4M 정도는 돼야 돼요. 금형용 강종의 강 종류 중에. 그래야 좀 깨끗해 보여. 반짝반짝. 이게 안 보여. 네? 그러나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눈으로 봤을 때가 별로 거의 대부분 샌딩을 치거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샌딩을 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스켈럽 높이만 보고 100분의 1 안쪽으로 맞춰도 샌딩을 치면 어차피 티가 안 나요. 100분의 1 안쪽으로 맞추면. 근데 그 후처리가 없다 라고 하면 보통 뭐 10파이볼이나 20파이볼 볼 피치가 크면 당연히 피치가 커지잖아요.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반경이 크잖아. 근데 조도가 안 나와서 그렇게 큰 거 안 써요. 예? 보통 한 6이나 8 사이로 밑으로 아무리 12도 잘 안 써요. 웬만하면. 그래서 보통 왜냐면 피치기 간격이 거의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볼이 사이즈가 작으면 빨리라도 가니까. 예? 빨리라도 가니까. 그래서 스핀들이 많아져. 이렇게 마모도가 좀 덜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자, 하시고요. 틈새 이송. 이거 틈새 이송이 먼저 나오나요? 볼까요? 자, 했고요. 스켈럽 높이에 대한 얘기고 0도 45도 날 끝 기준으로 뭐 최소가 이게 지금 뭐죠? 깊이 제한. 깊이 제한인데 지금 여기는 깊이 제한을 활성화 해볼게요. 깊이 제한을 활성화 해보고 바운더리 잠깐 켜볼게요. 레벨에 몇 번이었지? 안되네. 그러면 최소 깊이를 최대 깊이와 최소 깊이 있잖아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봐요. 여기서부터 30mm부터 마우스 최대 깊이 마우스 우측 버튼 Z. 한 이만큼만 까볼까요? 이만큼만 들어가 볼까요? 아니 안 지키겠네. 여기까지만 이 높이까지만 30mm부터 20.9얼마까지만 들어가겠다. 볼 끝 단위 중심이 아니라 볼 끝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높이 기준으로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깊이로 막아주는 거죠. 깊이로. 깊이 제한으로 내가 이 높이가 지금 이렇게 삥 둘른 데가 그 높이랑 일치하는 구간이에요. 그 높이까지만 들어가겠다. 이게 깊이 제한입니다. 해제하고요. 자, 틈새 이송 볼까요? 이게 깊이 제한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고선 같은 깊이 제한, 이렇게 깊이 제한으로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여기 기준으로 끊으면 여기까지만 툴패스가 나오는 거고, 그죠? 제한을 두고 내가 툴패스 기준을 어디까지만 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틈새 이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와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틈새 거리 이송이라고는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거리값부터 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리값. 자, 거리값부터 거리. 틈새 거리 크기는 자, 여기 자, 툴패스가 2D 이게 2D와도 동일하게 2D에서 고속 가공이나 에서도 동일한 메뉴예요. 자, 볼로 여기까지 페이스 서피스가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툴패스의 가공 거리가 짧은데 이 정도의 거리는 그냥 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예를 들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여드린 거예요. 15가 자, 여기서 틈새 이송 피치를 일부러 굵게 하고 3mm 떨어뜨리니까 3mm 하고요. 틈새 이송에서 거리값을 내가 일부러 계속 뜨게끔 3mm 정도만 놓을게. 원래는 공구 지름에 100% 300%인가 돼 있었잖아. 3mm 정도만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가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가 되냐면 딱 하면 여기 뜨죠. 자, 3mm라고 넣었으니까 얘네들은 이 3mm라고 내가 피치를 3mm 줬으니까 3mm가 안에 들어오니까 이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점프 하죠. 자, 이 툴패스는 여기서 내가 이만큼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리의 양이
어디까지는 내가 여기 넣는 거리만큼은 허용을 해주겠다요. 그냥 이어버리겠다. 곡면을 따라. 그냥 직선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곡면 형태를 따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한 15 정도나 기본적으로 한 15나 53 정도를 줍니다. 근데 이 거리가 너무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돼도 이어줘요. 다 있죠? 이어주죠. 이 거리가 넘어가도.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제품을 할 때 내가 만약에 그러지는 않지만 등고선을 이렇게 가공을 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 근데 끝났어. 한 200 넣어 있어. 면을 타고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그죠? 근데 너무 큰 값을 주면 안 되고 티가 안 날 정도는 이어주겠다. 너무 뜨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공 간격상 이 정도는 그냥 이어줘도 될 것 같아 라는 값을 여러분들 1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스텝은 이송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자, 원래는 절삭을 하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 피치까지 Z가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스텝이에요. 스텝이고 여기서 다이렉트는 직선일 거예요. 똑같네요. 거의 똑같고 여기 보면 부드럽게를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보통 부드럽게 루프를 쓰게 돼요. 루프를 부드럽게 우리가 이제 다음과 다음 거리를 원래 점 원으로 그리면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꼭 모델을 다 잡아야 되겠죠. 바운더를 넘어가야 되니까, 면을 타고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이라고 이 루프에서 루프 이송이라고 잡아주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다음 패스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정삭 피치에서 0.2, 0.3 지금 한 3mm 띄워놓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조금밖에 안 넘어갈 거예요. 예? 그 원만큼 반경을 그리는 거니까 피치만큼, 그죠? 요것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틈새에서 그 다음에만 이제 곡류를 따라 보면 곡류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죠. 아까는 스텝으로 갔는데 곡면 끝단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등고선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곡면을 여기 보면 지금은 스텝과 다이렉트는 뭐 이렇게 붙네요. 다이렉트는 이렇게 일자로 붙는 거고, 하고 루프 이렇게 곡면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이제 절삭 순서 최적화는 이거예요. 절삭 순서 최적화는, 자, 원래는 등고선을 예로 들자고요. 평행 가공은 어차피 거의 대부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바운더리 경계가 여러 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Z를 기준으로 내려가요. 근데 등고선은 Z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뿌리는 게 Z를 기준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바퀴, 여기 한 바퀴, 여기 한 바퀴,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최적화해서 또 경계가 분할이 안 되면 그냥 이걸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 안쪽 포켓이 있거나 돌출이 되어 있는 영상이 있을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결이 되는 형태의 거리 틈새에서 이게 절삭 순서 최적화예요. 웬만하면 체크해 놓는 게 좋겠죠. 네? 웬만하면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체크를 일부러 안 할 때도 있어요. 날카로운 코어 여기를 다 끝내고 가면 반대쪽에 넘어갔을 때 뭐 뭉그러질 것 같다든가, 뭐 무조건 나 Z 피치로 가야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빼요. 왜냐면 날카로운 코어 같은 경우나 뭐 이럴 때는, 자, 하고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확장을 왜 해야 될까요? 이게 바운더리로 제어하기 때문에 이성 경로 확장과 이게 확장이 잘 보세요. 틈새 이송의 이 경구 경로를 어디 갔냐? 스텝일 때 스텝이나 다이렉트일 때 됩니다. 스텝이나 다이렉트일 때. 자, 여기를 접선기로 내가 5mm를 늘려볼게요. 그러면 축방향 쪽에서 이렇게 늘어나요. 문제는 여기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안 늘어나죠. 길이 방향만 가면 의미가 없어요. 절대 의미가 없어요. 바운더리에서 어차피 조금 늘려주고 하면 되지 의미가 없어요. 거기 왜 늘려요? 의미가 없어요. 툴패스를 좀 확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데는 여기도 가야 되거든요. 예? 여기만 늘리면 뭐 할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저거랑 똑같아요. 진입뽑기 2D 진입뽑기랑 똑같아. 원을 그리는데 수직 방향으로 90도의 원을 6파이 반경이 6을 가진 원을 그리겠다. 자, 원 반경이 6을 가진 자 회전각도 90도의 4분의 1의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겠다. 에? 오죠. 아까 이건 확장해 놓은 거. 이게 R이 아까 6 넣었나요? 6R이고 0에서부터 90도의 원 180도면 여기까지겠죠. 45도면 여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잊어버려도 돼요. 절대 쓸 일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아니라 조세수에 최적화는 체크되어 있고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끝단 이송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끝단 이송 넘어서 별상 아까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 별상 이송 넘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저희는 요걸 안 쓰고 바운더리를 쓸 거기 때문에 절대 뭐 거기 옵션을 뭐 건드릴 일도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등고선 가공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평행 가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공구가 홀다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최신 패스에서만 거의 지원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만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체크가 되긴 하는데 하고 우선은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놔두고 우리가 예제 2번을 불러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샘플로 보낸 거에 축소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요거 빼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저기 뒤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제품 깎은 데이터예요. 뒤쪽에 다과 있는 쪽에 있는 제품이 축소라고 되어 있는 걸로 깎은 제품이니까 궁금하시면 그대로 넣고 깎아셔도 돼요. 예? 뒤쪽에 있는 자 우선은 2번을 불러드릴게요. 2번을 불러드렸어요. 저장. 이번엔 등고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평행가공 먼저 할 거예요. 이제 바운더리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바운더리부터. 하고 등고선 하고 황삭하고 요거는 요까지만 좀 하고 조금만 더 길게 쉴게요. 조금만 더. 밥 식사하고 이제 졸릴 시간이라 자, 한 30분까지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요거 화면을 내가 보이는 쪽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 한다 그랬죠?
바운딩 박스. 레벨 2번에다가 와이어 프레임 바운딩 박스. 할게요. 회전 이동. 네, 바운딩 박스 먼저 하세요. 자, 원점을 내가 좀 보이는 쪽으로 좀 돌릴게요. 회전 이동. 이동 복사. 이동 180도. 저걸로 해도 되는데 다이나믹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우선은 돌리고 원점으로 이동해서 이제 제일 여기로 원점을 잡을게요. 이쪽으로. 여기로. 원점으로 이동. 여기를 원점으로 보낼게요. 평행가공부터 다시 설명을 이제 아까 이론상으로 보여드렸던 아직 안 가나요? 자, 안 되신 분들은 저 따라 다시 처음부터. 어르신들이 또 내가 너무 빨리 했나? 다시. 자, 이 상태였죠? 바운딩 박스 만드셨죠? 이번엔 다이나믹으로 하자고요. 이거 잡고 다이나믹이 더 어려울 텐데 이걸 돌려야 되니까. 얘가 이 상태, 원래 이 상태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선생님들 여기가 원점이 될 거예요. 이걸 180도 돌려서 요 끝 모서리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자, 다이나믹 이동. 여기 끝을 원점으로 잡아요. 잘못 눌렀네요. 제 선택. 이 바운더리 끝에 선택했고, 아이고 제가 다시 드로잉 다이나믹 이동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주세요. 여기 됐죠? 얘를 이 점을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원점으로 갈 거예요. 점을 끌어다가 딱 얘를 돌려야죠. 이쪽 방향 요거 여기 가서 찍고 살짝 돌려요. 180 하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확정 V. 이제 보자고요. 평행가공을 다시 한번 눌러보고 이거 가지고 황삭도 들어가고 등고선 가고 뭐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이거 치우고요. 여긴 각이 쳐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바운더리가 필요하겠죠. 위에 평면은 엔드밀로 쳤으니까 바운더리를 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여기서 보면, 자, 실루엣 바운더리라는 걸 4번에다 할까요? 3번이네. 맞네. 3번에 있네요. 실루엣 바운더리 하고 내가 가공을 해야 되는 면, 자, 여기서 면 선택 기능, 솔리드 선택 기능에 솔리드 빼고, 자, 난 여기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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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면에 가공을 할 바운더리를 만들겠다. 외곽 테두리에 대한 바운더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로 올라오겠죠. 평면상에 올라올 거예요. 확인. V
올라왔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잘 봐요. 극경사를 만나요. 자, 피치를 어쨌든 등구석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등구석에도 마찬가지고 이 바운더리는 자, 여기서 우측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우측면으로 봤을 때 절대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못 내려가죠. 아래 형상이 만들어지려면 이만큼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단순한 형상이에요. 단순한 형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우측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팍 늘리고 Z가 일정하기 때문에 Z 깊이 제한으로 막으면 끝나요. 깊이 제한으로 막으면 되긴 해.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몇 볼을 쓸 건지 코너알 몇 자리를 쓸 코너알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반경보다 살짝 빠지게 하면 R이 형성구까지만 하고 밑으로 못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머신의 고속 가공에 되면 알아서 또 늘려주는 바운더리가 있기는 해요. 이제 고속 메뉴에 가면 알아서 내가 떨어지는 데는, 왜냐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운더리를 옵셋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에요? 공구 지름보다 확 떨어뜨려 버리면 이 면을 건들게 되죠. 공구 지름보다 넘어가니까 이 면을 타고 넘어가 볼 거 아니에요. 이 면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냥 타고 이렇게 휙 갔다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빼도 되는 바운더리만 2D, 그래서 바운더리가 필요한 거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에만 좀 당겨주도록 할게요. 이동해. 스트레치. 어차피 깊이 제한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요. 찍고 드로잉.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바운더리 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할 테니 찍고 엔터. 마이너스 한 20mm 당길까요? 20mm. V. 백상복귀. 그러면 떨어지는, 여기는 어차피 0.2만 탈자 0.23만 옆으로 딱딱딱 더 가면 되고, 여기는 밑에까지 떨어지는데 깊이 제한으로 막을 거예요. 깊이 제한으로 막을 거야. 마이너스 20. 네네, 스트레치로.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꽉 알고 계셔야 돼요. 바운더리라는 거를 무조건.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캠이 다 똑같으니까요. 알아야 돼요.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우선 페인감 한번 볼게요. 황삭도 들어갈 거긴 한데. 자, 네. 다시 빠꾸. 자, 여기서 그죠? 이동해. 스트레치. 내가 얘기했잖아. 2D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얘로 땡기면 체인 다시 안 잡아도 된다. 엔터. 포함해서 이만큼 잡는 거야. 마이너스 20. 색상 복귀. 자, 가공 경로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마우스 아까 우리 배웠던 평행 가공 먼저 한번 집어넣고 이쪽 방향, 이게 이제 극경사일 때 어떻게 벌어지는지. 예? 이것도 뭐 우리가 이제 워터라인에서는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이제 등고선에서는 안 되고, 이것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잡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저건데 브랜드하고 브랜드로 끝낼 수도 있고요. 브랜드 가공이 있고 워터라인에서 피치를 일정하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면방향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브랜드. 자, 여기서 우선 표현 가공 먼저 가볼까요? 가공 경로, 작은 화살표. 마우스 있죠. 밀림 가공, 곡면 정삭의 평행 가공. 다 잡고요. 공구 중심 영역 잡고요. 드라이브 대상 곡면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공구 중심 영역 다 모델이 다 들어가야 어떤 충돌도 안 나는 거예요. 네? 여기만 깔짝깔짝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누르고요. 요거 잡았죠. 요거 잡았죠. 이렇게 할게요. 확인. 세공구 생성. 브랜드밀 똑같이 88 잡을게요. 볼 랜드밀이요? 볼이요, 볼. 확인 끝내기. 브랜드밀 평행 가공 다 그대로 놓고요. 왜냐면 제일 높은 점이니까 그대로 놓고요. 평행 정삭 파라메타 그대로 놓고요. 내가 0.3씩 하겠다. 0.5씩 할까? 0.5씩 하겠다. 왕복으로 절삭을 하겠다. 바운더리인 피치의 2배 정도 떨군다 그랬죠. 그러면 공구 중심 외측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옵셋을 선택하고 1mm 정도 벗어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길 건들지 못할 거예요. 떨어질지는. 여기는 떨어질 거예요. 그럼 깊이 제한으로 내가 막아줘야겠죠. 잡았고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0도 방향으로 해볼까요? 피치가 벌어지는 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0.5로 공차 그대로고, 자 깊이 제한으로 우선 툴패스를 보고 한번 결정을 할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근데 밑에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나오긴 하는데, 우선 등고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깊이 제한에서 활성화. 자 최소 깊이 0부터 최소 깊이는 위로 올려주세요. 1mm. 모델이 어차피 0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0이 나올 건데, 최대 깊이 찍고 Z 여기에서 볼 여기까지 형성이 되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볼 반경만큼 더 들어가야지. -4는 들어가야죠. 그러면 75.58 얼마인데 그냥 -76 넣어도 돼요. 그죠? 자 얘는 자 0도 방향으로 피치를 생성을 하면 0도 방향으로 피치를 생성을 하고 0.5씩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보면 당연히 이렇게 0도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가네?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 극경사에서 이렇게 건넜대요. 0도부터 90도 뚝 내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갔나? 위에가 왜 안 나오죠? 깊이 제한 잠깐 빼볼게요. 깊이 제한 빼볼게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깊이 제한 숫자를 내가 잘못 넣었나봐요. 0이 아니라 1을 마이너스 값을 넣었나?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급경사를 만났을 때 피치가 이만큼 갈려요. 그죠? 일부러 세게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 피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잘 나오겠죠? 형상이 단순하니까 90도 방향으로 나오면 잘 나올 거예요. 여기를
90이라고 고쳐보세요. 90.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조금 오버하고 여기 좀 넘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그냥 틈새에서 이 넘어가는 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면 루프 이성 눌러주면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툴패스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상에 바라보는 시점으로 피치를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는 형태대로 그러니까 그쪽 잘 보이는 방향 쪽으로 평행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옵션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면 고속가공, 이건 옛날에 나온 패스 9.1 때부터 있던 패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가공에 있는 라스터로 가공을 하게 되면 각도별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틀어서 영역을 나눠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레스터에.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건 왔다 갔다로만, 왜냐면 레스터가 제일 빠르거든요. 왔다 갔다만 하면 거의 대부분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기는 빠른데 뭐 당연히 이걸로 완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급경사가. 자, 이런 거는 뭐 등고선으로, 자, 이거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고, 등고선 가공을 한번 들어가 보죠. 30분인데 좀 한번